자,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 파일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개된 녹취 파일,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와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과 또 여야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박정은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파일의 출처를 삼으면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데 어떻게 이게 거짓 증언 강요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저 녹음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저 녹음 파일이 전체적으로 4분 분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김모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있는 그대로라는 또는 뭐 기억을 되살려서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달라는 쪽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있는 그대로 뭐 기억을 되살려서라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의도한 바대로 좀 이 김모 씨한테 그 증언을 해달라. 그게 위증이죠. 위증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위증교사 혐의의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물타는 발언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 거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증교사의 의미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좀 물타기 하는 모양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일단은 그 대화를 들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을 좀 되살리려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용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유도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말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위증을 얘기하려는 정도의 얘기라는 그 얘기인가? 판단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다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자꾸 어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해줄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도 좀 명백한 위증교사로 좀 보겠는데, 그냥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한번 떠올려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라면 그것이 위증교사까지 가는지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이 결정적 장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김모 씨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요, 제가 캠프 밖에 있어서 그 캠프 안에서 KBS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캠프 밖에 있어서 이 내부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들었다고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거짓말 해달라는 얘기죠. 그게 위증교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또 언론을 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된 이 안부수 전 회장 판결에서
대북 송금을 쌍방울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결과가 다르게 판단했다. 이게 지금 이 대표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안부수 판결문과 이화영 판결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 지금 이 핵심 요지는 두 가지 그 판결문의 결론이 그 상반된다, 모순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두 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안부수 회장의 판결문은 주로 안부수 전 회장이 그 대북 송금할 돈을 일부 횡령하고 대북 예. 지원할 돈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고 예. 거기에서 쌍방울이 그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느냐 이거는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런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걸 주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초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모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안부수 전 회장 판결문에도 보면 예. 굳이 뭐 이게 주가 조작용이냐 뭐 이런 부분은 검찰 주장일 뿐이고 판단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판단에는 오히려 안부수 전 회장이 자기 사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 동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뭐 두 가지 판결문을 비교 분석해 보지 않고서 저렇게 얘기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 판결문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진짜 분석해 봤냐?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 정도 얘기를 기자들한테 너 애완견이다, 검찰의 애완견이다 할 정도면 확인해보고 했을 때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판사의 판단이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못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예. 이게 검찰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예. 그것이 판결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이 아주 효율적인 주장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병문 위원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언론으로 많이 생활하셨잖아요. 네. 근데 쭉 이제 취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이런 지적, 검찰의 애완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그거는 언론 또는 기자를 공격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애완견이다, 뭐 나팔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저렇게 공격하는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기자들 중에서도 제가 저렇게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자들 저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일부 그런 기자들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 자체가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예. 경험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예. 다소 흥분되거나 아니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단서나 뭐 이런 걸 달고서 발언을 했어야 될 그런 그 얘기를 지금 뭐 단서 없이 그대로 마치 기자들이 전부 다 또는 법조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의 애완견인 양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그 굉장히 하여튼 평상시의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왜 그럴까라는 걸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판결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두둔하고 있는 의원들은 당황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돕고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에서는 왜 이렇게 두둔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 보직을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를 위해서 어떤 그 당직이라는 걸 맡고 있는 어떤 책임감 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심정은 이해한다. 뭐 검찰이 탈탈 털고 별건 수사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렇지만 이 표현이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느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에 대해서는 나를 또 세웠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추가 발언을 자청해서 검찰을 향해서 나를 또 세웠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저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아니 북한 그 김성애 실장한테 50억 주겠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 그렇죠.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왜 무시하죠? 그런 부분하고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유엔 제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 2018년 10월에 방북하고 난 뒤에 국내에 와서 경기도의회에 자 남북 교류협력금을 쓰자. 교류협력기금을 네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약속하고서 왜 돈을 안 주냐.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예.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온갖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 아이디어가 뭐 중국에 가서 쌍방울 네일을 팔아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면 외국관관리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이디어까지 내는 게 그 다 있어요. 거기 네. 보면.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직접 주면 불법이니까. 그거 알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범죄적인 방법으로. 아. 무슨 얘기냐면 환칙이나 아니면 여기서 그 뭐 저 쌍방울 임직원들한테 돈을 뭐 몇천 불씩 뭐 몇만 불씩 이렇게 책갈피에 끼워 넣어서 중국으로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그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주장은 예. 그 이화영 판결문을 과연 읽어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아, 지금 알고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재명 대표 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연일 검찰 향해서 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안부수 전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 검찰이 회유돼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러면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그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피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듣고 본인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 중도층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간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그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좀 전에 우리 최병목 그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거를 아는데 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공무원들은 죄지면 안 돼요. 그 공무원들은 예, 예. 자기 하는 일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거와 직결되잖아요. 네. 근데 배임이라든가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바보라서 짓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기와 그 범행 동기와 범행 이익이 있으면 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장은 예. 그냥 일반 중도층이 들을 때는 예. 아 저렇게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화영 부지사는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동의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편집장님의 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이 기소가 됐죠.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오류를 뭐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저걸 작은 오류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거야말로 본인 방어권이죠. 네. 아주 본질적인 오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벌금 500만 원도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네. 너무 그 액수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일들이 예. 뭐 선거 끝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 국면이 바뀌고 그러면 그냥 고소 취하하고 끝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늘 반복된단 말이죠. 예.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반복의 고리를 좀 끊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본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런 고리를 끊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 전대 후보 등록 24일에서 25일로 확정이 된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지금 국민의 당대표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한동훈 29, 27, 뭐 이렇게 19 이렇게 밑에 안철수, 나경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만 보여주시죠. 다른 장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6, 한동훈 59, 안철수 7, 나경원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쎄요, 저 상황을 가지고 80대 20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선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중도층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류가 과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의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럼에도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거까지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거나 요 정도의 변수만 남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른바 이 어대한 기류에 친윤계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이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특정인이 다 대세를 장악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어대하는 당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친윤은 친윤 생각은 어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그 있다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뭐 어대한이란 말이 당원 모욕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나올 때 그런 얘기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때는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 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전대를.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가 꽤 큰 변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이제 친윤계가 지금 마땅한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그런 정도. 그래서 초반 판세를 보고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 것이냐 아니면 뭐 제3의 다른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쪽을 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지금 어대한이라는 거는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요. 그건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기류를 나경원 의원이 깰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